자,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페이스북은 강력한 인공지능 마케팅이 있어요. 우리가 광고라고 했을 때 타겟 고객을 잡을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송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내가 원하는 나이층, 대상층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그런 도구일 겁니다. 그런 게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에서도의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외에 혹시 내가 더 광고 영역을,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시겠다면 저는 지역 광고라고 하셨을 때는 당근마켓 광고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리고 카톡 광고도 마찬가지인데 다 보면은 이런 SNS 광고들은 내가 원하는 대상층한테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일 거냐면 그 대상층이 광고라는 걸 인지하고 안 보면 광고가 하나마나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는 대상층이 딱 그 시간대 볼 수 있을 시간대에 광고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대상층의 눈에 띄어야, 예를 들어 광고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 라는 정보 같은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이 클릭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좀 더 눈길을 끌게 만들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페이스북에는 광고 종량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하루에 개인에게 노출되는 광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위 광고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 기억하세요? 진짜 옛날에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SNS를 활용하셨을 때 카카오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쓰셨었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얘가 안 쓰였냐면 2015년 정도부터 애들이 좀 많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옮겨갔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카카오톡이 옛날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에 이제 상인들이 광고를 하는 것마다 다 노출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봤을 때 카카오 스토리라는 부분이 원래 개인의 소셜 공간이어야 되는데 광고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이 있었고 개인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나가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광고주들은 또 자기네들 간에 노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가 노출을 해놓으니까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모두 다 노출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광고에 대해 막 제한을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상인들도 빠져나가서 실제로 좀 망한 SNS가 카카오 스토리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망했다고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상층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그 대상층이 되냐면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른 SNS로 넘어가기에는 다른 SNS를 배워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가 좋았던 점은 카카오톡에 있으면 카카오 스토리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시는 이용자층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한 40, 50대 나이대 좀 들어 있으신 주부분들, 그런 분들은 카카오 스토리에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거야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괜히 조금 잡담을 했네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넘어갔더라. 일단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은요 개인 계정이 있고 그룹이 있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주력으로 다룰 거는 페이지인데요.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우리가 광고를 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하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홈페이지 같은 역할로 만들어 놓는 역할로 할 때 페이지를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룹 같은 경우는 일종의 카페나 밴드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룹에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이에요. 모여서 토론도 하고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 관심을 갖는 고객들의 사이에 끼어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소개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용한다면 이 개인 계정과 페이지, 그리고 그룹, 그리고 중간중간 광고를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필은요, 여러분들 계정이에요. 그래서 나를 브랜딩하거나 관계 신뢰 마케팅을 하실 때 프로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의 브랜딩을 하는 목적으로 쓰는데요. 우리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다 내가 어떤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은 내 친구들이 모두 다 보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자체가 바이럴 마케팅 도구라고 해서 내가 글을 올린 게 내 친구들한테 송달이 되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는데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에다가 게시글을 올리는 거는요. 그 페이지에 팬인 사람들이 주로 보이게 되지 내 친구들한테 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필에서는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계정에선 광고가 안 되지만 페이지에서는 내가 게시글 올린 걸 광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웹사이트를 광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야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고 세팅하는 것서부터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페이지에 올린 것들을 내가 그룹에다가 퍼뜨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 할 만한 그룹들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정보인 것처럼 페이지에 글을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룹, 즉 커뮤니티 공간은요, 광고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학부모 어떤 단톡방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 잡상인이 들어와서 광고하면 내쫓아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관심사에 대해서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그룹이기 때문에 광고로 다가가지 않고 사람들한테 정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잘 글을 쓰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되고 실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부스터처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 페이지의 글을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을 대상층을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 글이 보이게 광고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실제 구매 전환 마케팅까지 이 광고에서 가능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타겟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위치 기반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벤트 광고를 해서 타겟한테 마케팅을 하시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거고요. 페이스북이 좋은 점은 바이럴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공유 들어보셨어요? 일단 좋아요는 뭐냐면 게시글이 좋을 때 좋아요라는 버튼을 눌러서 표시를 해주는 게 이제 좋아요라고 해요. 댓글은 게시글이 괜찮을 때 게시글에다가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공유는 뭐예요? 게시글이 괜찮을 때 내 친구들한테 이 글이 보이게끔 공유를 해주는 걸 말하죠. 이게 이제 바이럴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게시글을 적게 되면은 예를 들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 팬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도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시겠죠. 그러면 좋아요를 많이 받는다라면 페이스북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글이 진짜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글을 관심을 가져 할 만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팔로워인데 그러니까 팬인데 그 게시글에 대해 좋아요를 눌렀거나 댓글을 적었다고 한다면 내 친구들의 그 상태에 누구가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댓글을 달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피드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퍼지는 그런 도구가 바로 바이럴 마케팅 도구인 페이스북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콘텐츠가 좋아야 돼요. 광고를 그냥 페이스북에 노출시키겠다. 이거는 사실은 좋진 않아요. SNS 마케팅은 다 그래요.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정보 안에 내 광고를 섞어서 보낼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 어떤 얘기냐면 마케팅 툴마다의 장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우리 블로그 써봤죠? 블로그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서비스를 자세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글과 사진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적을 수가 있고, 검색이 된 사람들은 검색해서 확인해서 그 글을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SNS,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보통은 글이 먼저 보이거나 사진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주로 보기 때문에 긴 내용을 별로 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내 대상 타겟층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일단은 정보를 접하게 한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을 가진 사람들이 블로그로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제일 베스트겠죠. 그렇게 마케팅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연결을 해주시고 통합을 해주시는 게 실제 필요하더라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혼자서 떠드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혹시 약장수 아세요? 왜 애들은 가라 하면서 왜 어렸을 때 약장수가 설명을 할 때 약장수 한 명이 설명하고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근데 주변에 웅성웅성 여러 명, 예를 들어 한 서너 명, 너다섯 명 정도씩이 모여 있다고 하면 저기 뭐가 하나 봐 하면서 더 모여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더 집단이 이루어지면서 더 그 마케팅의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거냐면 나 혼자 떠드는 거는 효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이제 지원군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끼리도 가능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 A, B, C, D 정도가 진짜 3명 이상이 좋다고 같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봤을 때 저기 진짜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업이 좀 필요해요. 친구를 추천하거나 다른 페이지를 추천하거나 이런 협업이 초반에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보통은 품앗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요거는 사실 비틀리 때문에 적어놓은 내용이긴 한데요. 비틀리는 단축 URL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비틀리가 좋은 점은 저번에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틀리라고 적어서 URL을 줄여서 그 URL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2, 0, 5 이런 거 보여요? 4, 여기는 2, 여기는 8, 여기는 7. 이게 뭐냐면 몇 명이나 그 비틀리로 줄인 거를 눌러서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마진 계산기라고 해서 올린 건 제가 유튜브의 어떤 컨텐츠에 비틀리로 그냥 설명부에 달았던 거거든요. 이거는 1955건의 클릭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마진 계산기 그 블로그에 URL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을 때는 과연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그래도 블로그에선 체크를 해주지만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걸 연결했다라고 한다면 몇 명이서 클릭해서 들어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비틀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URL을 만들어서 넣게 된다면 이 URL을 눌러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며칠날 클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찾아봤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코리아에서 371명이 들어왔는데 인디아에서 3명, 여기는 보니까 러시아에서 들어왔고 여긴 또 어디서 들어왔대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었으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계정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유튜브를 그러니까 우회 경로죠. 다른 계정, 다른 나라 계정으로 들어와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간에 그거까지 따지기보다도 몇 번이나 클릭이 일어났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틀리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원래 URL이 엄청 길거든요.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com 한일컴 해가지고 여기서 엄청 길어요. 이렇게 긴 URL을
비틀리를 거치면 이렇게 짧게 바뀌거든요. 우리가 긴 URL을 받아보았을 때 실제 누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망고라고 쳐서 만약 쇼핑해서 제가 만약 올린 망고라고 가정해 볼게요. 요 데디스팜에 있는 요 망고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SNS 뭐 단톡방도 좋고 뭐 이런 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문자 메시지로도 좋고 아니면 카카오톡 단톡방, 카카오톡 채팅방도 좋아요. 거기다 붙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주소가 이렇게 깁니다. 이 주소를 누르고 싶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죠?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걱정되고.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틀리를 이용해서 create new link 해서 주소를 줄여서 create를 해보면 엄청 짧게 만들어져요. 요거는 부담 없죠. 그리고 만약 내가 회원가입이 돼서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라면 여기 있는 요 주소의 이름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망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면 바뀌었죠. 한글로도 바꿔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비틀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얘기하려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넣어둘 만한 사이트들을 적어두었는데 꼭 요거를 넣어두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자주자주 들어가면서 보실 사이트를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밖에 페이스북은요, 블로그처럼 색깔을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할 때 뭐 빨간색을 쓴다든지 진하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강조를 시키실 때는요, 아이콘을 활용합니다. 여기 제가 이모티콘에서 적어 놓긴 했는데 우리 아이콘은 어떻게 누르면 되냐면 윈도우즈 키와 세미콜론 키를 누르시면 이모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모지를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실 때 내가 많이 글을 적고 싶어서 그 이미지에다가 글자를 많이 넣어 놓는다면 도달이 안 되실 거예요. 아예 안 되진 않고 도달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실 때는 텍스트 비율이 20% 미만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어떤 광고 그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 안에 텍스트 비율은 20%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 도달이 더 잘 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인구 통계적 타겟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타겟 지역으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권역별로 세분화시켜서 놓을 수도 있고 나이대 같은 경우는 가장 주 타겟층을 기반으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넣어놓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별은 주 타겟의 성별을 선택하되 크로스 타겟 기법을 접목한다는 거 어떤 얘기냐면요. 주 타겟층의 성별이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주 타겟층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선물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남자는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 되고 뭐라도 보답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위해서 뭔가 그 발렌타인데이 때 뭐 여자가 만약 초콜릿을 줬다면 뭐 남자가 예를 들어 뭔가를 해줄 때 뭐 맛있는 뭐 뭐 데이트 코스를 짤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에서는 크로스 타겟으로 남성분들한테 광고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광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키워드 타겟.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키워드 기억하시죠? 키워드 마스터라는 데도 들어갔었고 블랙 키위도 들어갔었고 다양하게 아마 키워드를 추출해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에 우리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거 배웠으니까. 그때 키워드는 온라인 검색과 상위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를 찾으셨다면 페이스북에서는 게시물 검색할 때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 앞에 해시태그만 붙여서 만드시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3종 구조인데요. 개인 계정과 페이지, 그룹이 있다라고 했었죠? 일반적인 개인 계정은 친구와 팔로워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는 5,000명까지 만들 수 있고 5,000명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팔로워는 뭐냐면 내 계정을 즐겨찾기 한 자 정도가 팔로우고요. 친구는 나랑 소통을 하는 게 친구죠. 그게 좀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홍보를 했을 때, 잘못해서 내가 여기다 광고를 했을 때 광고 글을 많이 적거나 하면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그럼 내 계정이 비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요인들로도 비활성화가 되는 사유들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두고 있는 게 개인 계정이에요. 그래서 개인 계정을 만약에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땐 친구들한테 도달이 잘 된다라는 도달에 대한 부분은 개인 계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가 들어가면 비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되는 사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은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 개인 SNS 활동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내 개인 브랜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개인 계정이 있어야 프로필이란다. 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계정이 있을 때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고 페이지는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몇 개라고 하기에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제가 과정을 2017년도부터 SNS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지까지나 페이스북 계속 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오죽이나 많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페이지를 많이 만들 수 있고 물론 만들어준 페이지는 제거도 가능해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페이지는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개인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면 페이지를 못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룹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간의 관심사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곳이 그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미나 동호회 형태로 이루어지고 카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 그룹도 있고 비공개 그룹도 있어요. 그룹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고 회원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판매 기능이 도입되어 있는 게 그룹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 계정에서는 타임라인과 뉴스피드가 있는데요. 얘네 두 개 용어가 좀 생소하죠. 잠깐 제가 들여다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 개인 계정의 화면이에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페이스북이란 로고가 있고 요 중간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어요. 자,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얘가 메신저예요. 이 페이스북 메신저는 내 친구들과 같이 소통을 하거나 할 때 쓰시는 거예요. 여기 옆에 종 모양은 알림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누가 어떤 그룹에 게시물을 올렸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의 알림 사항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얘는 계정이에요. 제 얼굴 보이죠? 제 개인 계정이라 얼굴을 넣어놨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개인 계정을 관리하다가 내 페이지를 관리하고 싶으면 이 부분을 눌러서 프로필을 열어보면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들인데요. 이거 아이고 계정센터로 가버렸네. 잠깐만요. 다시 띄울게요. 페이스북인데 자, 여길 눌러서 프로필 모두 보기라면 이렇게 많아요. 더보기 하면 더 많아요. 다 제거해도 되는데 아직 제거하려니까 귀찮아서 안 제거했더니 진짜 많아졌어요. 50개 넘는데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프로필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계정이지만 여기서 내가 다른 프로필로 이동을 해서 내 상업용 계정으로 또 넘어가서 뭐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전환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의 메뉴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홈, 지금 요 화면을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여기 수정리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제 프로필 화면을 보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에는 예쁘게 이렇게 배경을 깔아두었는데요. 왜 딴 걸로 나오니? 이게 이제 제 커버 이미지로 넣어놓은 배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 얼굴을 넣어놨고 제 친구는 뭐 99명 있다고 하네요. 이쪽에 이제 소개가 보이고 여기 내용들 보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 바로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타임라인은 내가 적은 글이 보이는 공간이에요. 물론 방명록처럼 내 친구가 와서 여기다 적을 수도 있긴 한데 주로는 내가 적는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홈으로 가서 요 화면은 뭐냐면 얘는 뉴스피드라고 해요. 뉴스피드는 내 글보다는 주로 이제 내가 들어있는 그룹의 게시글이나 아니면 광고나 아니면 내 친구의 글이나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뉴스피드라고 합니다. 보면 요 광고 어때요? 화장품의 모든 것 시즌1이라고 해서 페이지에서 광고를 한 건데요. 횡했던 속눈썹도 풍성하게 속눈썹 완성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매 좌표까지 딱 있어요. 더보기 누르니까 C컬 마스카라라든지 얘네가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해시태그들을 넣어놨네요. 자, 보시면 이 광고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능을 쓴 게 없죠. 우리 영상에다 글 적는 거 했고요. 컷 편집 다 배웠어요. 속도 빠르게 하는 것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충분히 만드세요.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혹시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은 본인이 영상 찍어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돼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가 먼저 눈에 띄었던 이유는 이렇게 동영상이 바로 재생이 되죠.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요, 오토플레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은 그냥 물론 사진대로 보이는데 동영상의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모두 다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재생이 돼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끄는 데는 되게 동영상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 뭐 썼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비트리 썼죠? 제가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면 주소가 원래 이렇게 길어요. 이 주소를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누르질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틀리로 줄였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몇 명이나 클릭해서 들어왔는지가 궁금하기도 하죠. 그럴 때 보기 위한 목적으로 비틀리를 썼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 부분이 바로 뉴스피드예요. 이해되셨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 보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게 일단 페이스북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왓치는 동영상만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영상 올려놓은 게 왓치라는 공간에서 보이게 됩니다. 또는 내가 라이브 방송을 보겠다. 그럼 라이브 방송을 누르면 지금 현재 라이브 방송 하고 있는 데들이 보이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밑에 있는 건 친구 목록, 또는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룹이나 페이지가 보이는 공간이고요. 요 옆에는 광고가 보여요.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다 보니 광고가 아무래도 보이고요. 그리고 친구 요청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구조 설명 다 드렸어요. 어려울 거 전혀 없죠? 계속 설명 계속 할게요. 그래서 개인 계정에다가 우리가 포스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 타임라인에 내 글이 쌓이게 되고, 또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내 글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내가 글을 적으면 내 친구들이 다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내 계정에 광고를 적으면 내 친구들한테 다 알려지는 게 싫은데? 그런데요, 페이지는요, 페이지에 포스팅하려면 페이지의 타임라인에 포스팅이 저장이 되는 거고, 노출 시스템에 의해서 페이지를 좋아요한 팬한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즉 개인 계정하고 페이지는 따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내가 페이지에다가 글을 적었다 해서 내 친구들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친구들이 내 페이지에 팬으로 들어와 있다면 보이겠죠.
자, 그리고 그룹인데 그룹에는 타임라인이란 용어는 따로 없어요. 그냥 그룹에 포스팅을 하면 그룹의 타임라인에 쌓이게 되는 거고요. 타임라인 노출 시스템에 의해서 그룹에 가입한 회원들의 뉴스피드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내가 활용을 하겠다,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인 계정은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분야에 좀 전문적인지를 알려줄 수 있게 그냥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름을 짓는 거는 반드시 자신의 실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페이스북에서 비활성화를 시켜버렸을 땐 인증수단이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보내라 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름이 다르면 당연히 못 찾겠죠. 실질적으로 찾기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긴 한데 어찌됐건 그래서 본인 실명으로 만드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내가 다른 이름으로 나를 브랜딩하고 싶다면 이렇게 별명, 다른 이름 추가를 해서 이름을 지어주실 수는 있어요. 저는 엘리 또는 앨리스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 계정에 가서 보면은 요 이름 옆에 괄호하고 엘리라고 적혀있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별명이에요. 다른 이름. 그리고 개인 계정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프로필 사진은 내 얼굴 사진을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커버 사진은 사이즈가 원래는 가로가 851, 세로는 얘가 이제 315 픽셀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요거 치수를 제가 재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해서 넣으시는 게 속 편해요. 자, 이렇게 보고 콘텐츠 담기. 자, 당연히 콘텐츠를 담으실 때는 종교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적으면요. 진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로 댓글들이 채워져 나갈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가 다른 분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분에 대한 또 얘기도 막 나누고 이러면서 내 댓글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댓글의 전쟁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페이스북 보셨을 때요. 다시 뉴스피드로 잠깐 가서 보자면 여기서 글이 위에 보이긴 하는데 이 글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한 서너 줄 정도 보이고 안 보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하나, 둘, 세 줄, 네 줄까지 보이고 안 보이죠? 여기도 한 네 줄까지 보이고 안 보이죠? 이렇게 글이 많이 보이는 체제가 아니에요. 글을 많이 적으면 가려져요. 그래서 글은 조금만 보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SNS 마케팅 친구 만들기 댓글 품앗이 좋아요에 이정현 씨가 올린 거네요. 그래서 글이 많이 보이는 체제는 아니고 일부 보이고 한 서너 줄 보이고 나서는 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너 줄 안에 더보기를 누르고 싶은 느낌이 들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술가가 되라 뭐 이런 얘기를 적은 거고 좀 눈에 띄는 글을 적어라 이런 내용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문가다운 식견이 있다면 더 사람들이 신뢰성을 갖고 나를 신뢰하고 사업에 제휴를 하거나 매출을 이룰 수가 있겠죠. 정보의 기여자가 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광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도 광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고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홈 가드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대상층이 됐으면 한다면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정보라고 느낄 수 있는 글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밀리언 포스터가 되라. 자주자주 써라 이 얘기예요. 거의 매일마다 쓰죠. 그죠? 한 업체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언제나 추천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페이스북 검색창에다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라고 쳐보실래요? 이 업체는 그룹도 있고요.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페이지 볼 거예요. 그룹은 비공개 그룹이라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위에 여기 커버 사진은 되게 깔끔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취생이 보통 집에서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취생의 넘버원 안식처,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어떤 부제목이랄까요? 이런 슬로건도 달아놓은 게 보이고요. 로고를 보시면은 약간 사회 초년생이니까 노란색을 썼어요. 그리고 자취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요리가 라면이거든요. 사실 나가서 뭐 먹기도 돈도 많이 들기도 하거니와 만들기가 귀찮잖아요. 그런데 라면은 그냥 끓이면 땡이니까,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는다라는 의미로 아마 라면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자, 이 그룹이요. 이 페이지가요. 좋아요가 110만 개가 되고요. 팔로워가 120만 명이 돼요.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이만큼 들어있네요. 이 다 제 친구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소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취생이라면 무조건 좋아요. 집 떠난 혼족, 싱글족의 넘버원 안식처. 광고와 뭐 제휴도 받는데요. 자, 자취생이라고 하면 대상층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사회 초년생인 나이대부터가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은요, 하숙집이나 아니면은 자기 이제 자취방을 마련을 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대상층이 진짜 어리게는 20대 초반서부터 나이대가 자취생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대가 대략 한 35도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요즘은 나이대가 결혼들을 하도 늦게 하다 보니까 40대 중반까지도 있더만요. 그죠? 예, 걔네들이 다 자취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나이대 관심사가 뭘까요? 대학생들이면 아무래도 시험, 그죠?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거, 요런 게 관심사일 거고, 직장인들은요, 아니면 직장에 이제 들어갈 나이대가 되는 졸업반들은 자기소개 또는 면접 시 어떤 거 주의해야 될지. 그러면 실제 이제 그냥 자취생이라고 한다면 제일 기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먹는 거, 만드는 거, 또는 뭐 그 외에 뭐 쓸만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이 분들의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흉터별 효과 직방이라는 약국 연구 추천. 상비약으로 하나씩 사두면 좋은될 듯. 맛도 있는데 밀가루 안 쓰는 과자 총정리. 다이어트 할 때 밀가루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따봉 표시라든지 하트 표시라든지 강조를 해놓은 것들도 보입니다. 3시간 전에 올린 게 있네요. 나 빼고 다 본 제일 많이 빌린 인기책 48. 왠지 눈길이 끌려지지 않나요? 나 빼고 다 봤대. 제일 많이 빌려간 데는 이유가 있겠지? 책 좋아하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밀리의 서재라든지 이런 데서도 빌려본단 말이에요. 자, 이게 3시간 전에 올렸거든요.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눌렀냐면 16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공유가 140회 일어났어요. 3시간 전에 올린 게시글이. 이건 4시간 전에 올린 거. 그리고 이건 23시간 전에 올린 거. 이렇게 자주 씁니다. 이거는 요것도 보면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었대요. 이거 279회가 공유가 일어났죠. 재난 상황별 행동 요령. 이거 언제 했냐면 1일 전에. 1일 전이었나요? 2일 전이었나요? 얼마 전에 아침에 경보음 뜬 거 들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오보라고는 뜨긴 했지만, 그러면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에 대한 행동 요령을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가 48명이 있었고 댓글 2회, 공유가 160회 일어났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나이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게시물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광고를 하기는 합니다. 여기는 좀 광고가 좀 덜 보이긴 한데 이거 진짜 나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평소에 많이 주면서 중간중간에 광고를 올려요.
그래서 뭐 투명 파우치에 대한 거라든지 뭔가 이제 자취생한테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을 소개하면서 실제로 얘네가 하는 거는 스마트 스토어예요. 들어가서 볼게요. 자, 오늘 방문한 방문객만 1335명 방문했어요. 여기 전체는 600만 명이 방문을 했었네요. 실제 여기 이렇게 자취생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쇼핑몰을 그냥 운영만 하면 되지 뭐하러 저런 SNS에 홍보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하나 팁이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휴대용 초미니 파스텔 파우치 우산이 1,800원에 팔고 있네요. 네이버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얘네가 대충 7,900원, 8,900원 이 정도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SNS로 이렇게 어떤 컨텐츠에서 만약에 자취생에 필요한 제품 뭐 베스트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마주쳤을 때는 이거를 가격 비교를 해서 살 생각보다는 이거 괜찮네 하고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NS에서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고객을 잡을 수 있기도 하고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물론 어처구니 없이 비싸게 올리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로 아마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 우리가 쇼핑몰에서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했을 때는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더 떼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SNS에서 들어와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그 연동 수수료가 떼어지지 않겠죠. 또 이 네이버에서는요. 이 스토어도 일단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네이버에서는요. 다른 SNS나 다른 채널에서 자기네 네이버로 서비스가 들어와지는 걸 좋아하지 빠져나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SNS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와서 유입이 돼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페이스북이 아니라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점수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목적들로 인해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참고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만 그렇게 운영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보니 만개의 레시피도 한번 찾아가서 구경시켜 드려 볼게요. 만개의 레시피도요 페이지예요. 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주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또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 요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레시피를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어떤 부류일 거냐면 새댁들. 결혼하면 이제 밥을 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볼 거고, 자취생이나 뭐 일반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도 요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좋아요가 74만 개고 팔로워는 84만 명이 있대요. 제 친구는 2명 정도가 여기 좋아요를 하고 있네요. 팔로워를 하고 있네요. 얘네도요 실제 샵이 있어요. 그러면 요 샵만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를 그냥 찾아와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SNS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유입이 돼서 보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일단 7시간 전에 올린 게 있네요. 입맛 없을 때는 짭조름한 장아찌류가 뭐 딱인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준비해봤어요. 점점점. 여기 더보기 보이죠? 궁금하면은 이 더보기를 누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필수 재료랑 양념 재료, 조리 순서가 나오고요. 실제 여기서 쓴 이런 도마나 칼 이런 것들은 실제 만개 스토어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지는 거고, 중간중간에 얘네가 공구도 해요. 보시면 한 포에 장어 한 마리씩 들어있대요. 그러면서 아르기닌 소개한다고 하면서 하단 링크 타고 들어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끌어오기도 해요.
우리 플랫폼이라는 거 아세요? 뭐 간단히 말하면 당근마켓도 하나의 플랫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만개의 레시피라는 데서는 주로 이 레시피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요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뭐랄까 공동구매? 요런 게 올라가게 됐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올리는 거에 비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만개의 레시피에서 정보를 많이 얻은 사람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많이 얻었다 보니까 만개의 레시피에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쌓여 있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무엇을 판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가서 사시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바로 SNS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절차까지가 좀 힘들기는 해요. 네. 이렇게 밀리언 포스터가 돼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정보의 이 여자라. 자, 마케팅 글쓰기 하실 때 우리가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은 게 바로 친구 이름 태그라는 게 있어요. 골뱅이를 적고 친구 이름의 일부를 적으면 그 친구 이름이 딱 붙거든요. 그러면 친구의 타임라인에도 이 사람이 이 게시글을 언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공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을 봤으면 좋을 친구의 닉네임을 골뱅이를 적어서 같이 넣어주시면은 같이 그분한테도 퍼지는 그런 형태가 바로 친구 이름 태그라고 해요. 진짜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 갑자기 저한테 어떤 글이 딱 뜬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이 도달한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마케팅을 하는 글이 딱 떴어요. 요즘은 그렇게도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친구 이름 태그 익히기란 내가 이제 그 어떤 게시글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을 골뱅이 적어서 닉네임을 적으면 그 분들한테 도달이 되는 그런 기능이 친구 이름 태그라고 해요. 그리고 키워드 만들기. 키워드는 해시태그라고 했죠. 검색을 위한 색인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 게시글을 검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또는 인스타 같은 데서 우리 게시글을 관련된 사람들한테 보여주게끔 하는 목적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최대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 메모장이나 워드에다가 키워드를 30개 미리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쓰신다면 아무래도 태그 때문에 고민하실 일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장소라면 장소를 태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거예요. 하나의 매장 위치를 알리는 지도 마케팅으로 좀 유용하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함께 있는 친구를 태그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라인에 같은 글이 게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 사진 태그라는 거는 사진의 얼굴에 태그를 했을 때 페이스북은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이름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함께 있는 사람도 자동으로 태그해주고 그들의 타임라인에도 동시에 게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링크를 게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쇼핑몰, 블로그 또는 기사 링크를 가져오기를 하는 경우에 링크를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썸네일 이미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 썸네일 이미지에는 링크가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불러와져 있는 링크는 삭제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링크 게시도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케팅 글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 타임라인과 뉴스피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또 제가 탕을 닫았네요. 타임라인은 내가 글을 적는 곳이었고 뉴스피드는 내 친구들 또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페이지 또는 그룹에서 올린 글들이 보이는 게 뉴스피드였잖아요. 타임라인의 글은 내가 적은 글이니까 당연히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게 돼요. 그죠? 근데 뉴스피드의 글은 내가 적은 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삭제가 없습니다. 물론 숨기기 정도는 되는데 삭제는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피드의 게시글 중에 정보로 느껴지는 글들이 간혹 보일 텐데요. 그 글은 나중에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피드의 게시글은 휘발성의 속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글들은 저장을 해두시면 나중에 저장한 걸 모아서 보시는 게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아까 조대권 말씀드렸는데 좋아요에는 노출 확산 기능이 있어요. 따라서 자동으로 좋아요를 누른 글을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내 친구들도 그 글을 보는 거고, 만약 그 글이 재밌으면 사람들도 또 좋아요를 누르겠죠?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게 바이럴 마케팅인데, 내가 만약 광고를 올려요. 그럼 내 광고를 보고 좋아요를 누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죠. 물론 광고도 광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같이 느껴지는 광고라면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적고 반응이 있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얼마 이런 광고를 올렸을 때는 그 광고를 눌러서 보던 사람도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고요. 댓글도 안 적을 거고요. 사실 광고에 지쳐있는 세대니까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게시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SNS상에 글을 적으시거나 광고 홍보를 하실 때는 광고라는 느낌보단 정보라는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하고 공유도 하고, 그죠? 자,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는 글뿐만이 아니라 사진과 이모티콘을 올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골뱅이 태그를 적어서 친구와 페이지를 태그해서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소환을 통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최고의 마케팅 성과가 나오고요. 이거는 페이스북도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유하기란 페이지를 홍보하는 기능인데요. 게시글 공유하기는 내 글이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내 타임라인 또는 친구 타임라인,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 등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좋아요, 댓글 공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게시글에 좋아요도 없고 댓글도 없는 거에는 내가 감히 좋아요를 달고 댓글을 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마중물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좋아요를 해주거나 댓글이 달려지게끔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실제 우리가 게시글을 올리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나 댓글이 전혀 안 달린다면 아무래도 내 글이 그만큼 보기가 좀 그런가 좀 기운이 처지거든요. 근데 게시글을 올렸는데 좋아요도 많이 달리고 만약 댓글도 달렸다라고 한다면 반응 자체가 확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좀 품앗이라고 할까요? 그런 품앗이가 SNS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에서 패치는 친구거나 팔로우로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구가 5,000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팔로워는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친구는 상호 동등한 관계라면 팔로워는 즐겨찾기와 같다라고 했었죠? 자, 페이지를 이제 요거 설명 끝나면 이제 슬슬 만들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일단 페이지의 카테고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일 건데 우린 그냥 쇼핑몰로 만들려고요. 그리고 브랜드는 페이지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내가 뭐 블로그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상점명을 페이지 이름으로 쓰시는 것도 돼요. 캐릭터, 이거는 프로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은 내가 어떤 상점을 홍보한다면 로고를 넣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콘텐츠, 포스팅할 콘텐츠의 주제를 정해서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를 사람들, 대상층들이 좋아할 콘텐츠의 주제를 좀 정해주시고 그에 맞게 올려주셔야겠죠. 페이지마다 그 카테고리마다 세부 항목들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카테고리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이름은 내 사업을 대표하는 상호명을 포함하는 이름으로 짓는 게 좋지만 꼭 그렇게만 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하는 키워드를 섞어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이라는 거는
페이지의 주소의 끝에 붙는 부분인데요. 내 페이지를 사람들한테 URL을 줘서 찾아오게끔 할 땐 실제 요 이름이 들어있는 게 찾기가 더 편하겠죠? 사용자 이름을 약간 우리 블로그 주소 같은 경우도 우리 블로그 네이버.com 슬러시 다음에 우리 아이디라든지 그런 게 붙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만드는 게 사용자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이지의 프로필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조합해서 가급적이면 로고를 올리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 그리고 커버 사진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게 하기보다 심플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 유도 버튼은 옛날에는 저렇게 딱 상위에 보였는데요. 행동 유도 버튼은 페이스북이 바뀌고 나서 좀 잘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페이스북이 보면은 여기서 여는 거랑 다른 사람이 또 다르게 여는 거랑 조금씩 다르게 뜨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분들은 또 클릭해서 눌러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 유도를 할 수 있게 행동 유도 버튼을 넣어놓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내가 페이지를 자주자주 들어가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면 페이지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겠죠? 페이지의 정보는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페이지의 이름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설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페이지 관리자는 가급적이면 나만 관리하지 말고 3명 이상을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나만 만약 관리한다 라고 했을 때 내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면 페이지를 들어갈 수조차 없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스페어 타이어 개념이죠. 다른 사람들도 페이지 관리자로 넣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키워드형 글쓰기를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보잖아요. 그거를 좀 노려라 라는 내용이고 사람들은 질문이나 참여에 대해서 호응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나 참여형 글쓰기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라는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스북은 어떤 부분을 뭐 진하게 하거나 빨갛게 강조를 하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강조를 좀 해서 사람들이 글을 좀 읽을 수 있게 참여를 높일 수가 있고요.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글을 쓰셔야죠. 게시물 본문에는 강조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하단에는 차례 책인으로 찾아보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기본 계정에서는 예약이 안 되지만 페이스북의 페이지 계정에서는 예약이 가능해요. 예약을 해놓고 내가 게시글을 쓰신다면 페이스북의 유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 즉 내 대상 고객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게시글이 올라가게 예약을 시켜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시글을 복사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가 있죠. 나중에 어느 정도 페이스북의 페이지가 많이 키워졌다라고 했을 때는 내 페이스북 친구들도 초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초반에 초대를 하면은 뭐 아무것도 꾸며져 있지 않은데 집들이 할 순 없잖아요. 이탈률이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담고 나서 내 페이스북 친구들을 초대하시면 이탈률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17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는 것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는 제가 책을 보고 얘기할 거니까 책도 좀 같이 혹시 안 꺼내두신 분은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8시 17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따가 8시 25분? 30분? 일찍 시작하고 싶긴 한데 30분에 시작할게요. 그냥 8시 30분에 시작할 거니까 일단은 페이스북에 로그인 해두신 상태로 두시고요. 책은 어디를 피시냐면 좀 뒤쪽이에요. 158페이지 조금 더 넘겨서 볼까요? 일단 게시글 올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서 163페이지서부터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내가 뭐 생각이 있는 경우는 요런 데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게시물 만들기가 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서 게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개인 게시판, 즉 뉴스피드에다가 또는 타임라인에다가 내가 글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내 친구들, 즉 내 개인 계정의 친구들한테 도달이 되겠죠. 그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저희는 요거보다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릴 거예요. 자, 옆에 보시면 여기 모두 보기 보이세요? 모두 보기에서 만들기의 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페이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누르면 페이지 만들기가 들어와져요.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끝날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 아마 내용들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페이지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이름 어떤 걸로 하실래요? 뭐 기억 안 나시는 분, 날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블로그 명을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다가 간단히 적어주세요. 저는 너무 많아서 지금 장명하기가 어려운데 뭐 대충 지었습니다만 영어로 지을 필요 없고 한글로 지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생활 즐겨찾기 뭐 이런 식으로 지어도 돼요. 네, 내 맘대로 지으면 돼요. 카테고리는 그냥 우리 쇼핑몰로 해놓을게요. 제일 찾기 쉬워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소개 이렇게 적었고요. 페이지 만들기 할게요. 그러면 페이지가 뚝딱 하고 만들어지겠죠. 네, 웹사이트부터 연락처를 적으라는데 없으면 비워두세요. 근데 필수사항이 연락처라서 연락처는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을 대한 이렇게 치면 나와요. 전화번호 여기 적을게요. 그러고 다음 소개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적으세요. 프로필 사진 추가하실 거니까 여기서 새 탭 누르시고 여기 검색을 할게요. 네이버에다가 오래간만에 미리 캔버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기를 눌러서 로그인을 할게요. 디자인 만들기에서 그냥 사이즈는요, 그냥 뭐 1000에 1000픽셀? 그냥 사각형 사이즈대로 여시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을게요. 아니면 색깔을 넣을까요? 색깔은 배경에서 단색을 원하는 색깔을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요소에서 간단하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뭐 뭔가 이렇게 쳐보면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겠죠? 디자인 만들기였나요? 네, 저번에 이제 제작하는 거 연습했었던 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제목 텍스트 추가해서 적을까 해요. 요거는 생활 즐겨찾기라고 했으니까 라고 적어서 여기 밑에다가 내려놓을게요. 우리 미리 캔버스는 이전부터 했었던지라 마음에 드는 글씨체 고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너무 이쁘게 꾸밀려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중에 수정 다 가능하거든요. 제 이름 폴더에 저장할 거라서 하늘보를 단차. 그래서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에 넣으면 되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커버 사진도 제작해서 만들 거예요. 페이스북 커버도 이 디자인 그대로 쓸 거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일을 그냥 사본 만들기 하시면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근데 저 페이스북에 따로 로고. 자, 여기서 사이즈를 페이스북에 커버로 맞춰야 되겠죠. 페이스북에서 커버 사진. 그러면 사이즈가 맞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내가 조금 꾸며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작게 해서 여기다 놔도 좋을 것 같고, 가운데 놔도 좋고. 디자인을 아예 따로 해도 되고요. 지금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가급적이면 고해상도로 받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다면 이제 페이스북에 저희 이제 요 계정에 커버 사진을 넣으면 되겠죠? 커버 사진 추가해서 아까 만드신 커버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행동 유도 버튼 혹시 넣으실 거면 사용. 만약에 내가 웹사이트를 연결해서 샵 보기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샵이 있는 경우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만약에 더보기라든지 이런 걸로도 따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더 알아보기에서 웹사이트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럼 웹사이트 링크 추가에 만약에 블로그 링크를 넣으면 블로그로 방문하게도 만들 수 있겠죠? 만약 행동 유도 버튼을 만들지 않을 거면 비워두셔도 돼요. 그러고 다음 누르시면 이렇게 왓츠앱에 연결할 거냐라고 떠요. 근데 왓츠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많이 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기. 친구 초대 안 할 거니까 다음. 하고 완료하시면 끝. 자, 이렇게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둘러보기 눌러보면요. 여기가 전환 프로필. 그래서 우리 페이지랑 그리고 개인 계정을 전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관리하는 곳. 여기는 피드 둘러볼 때. 뭐 요거는 뭐 다시 보려면 이동하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개인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하나 세팅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게시글 올리는 것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